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 현재 시간 4시 30분, 오늘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2K 부근에서 전일 대비해서 일봉상으로 양봉은 띄워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여기서 바닥을 지지받고 한번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을 짓고 전고를 뚫어주면서 44K 위로 한번 가고 이제 눌리고 요런 식의 그림이 나와줄 때가 이제 거의 다 와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12시 반, 이제 미국 시간 워싱턴 기준으로는 10시 반에 미 하원의원 주관 암호화폐 채굴 청문회 요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호적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 요 사람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비트퓨리 CEO지만 비트퓨리는 지금 채굴 기업이죠. 그 전에는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을 지냈습니다. 바이낸스 US CEO를 역임했고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아리 주엘 코넬대 교수, 지금 대학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비자와 같은 글로벌 거래 시스템과 같이 될 수 있냐, 그 정도 수준이 되겠냐 했을 때 그렇다,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비트코인 산업을 옹호한 바가 있다, 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 명단이 발표되자 청문회가 암호화폐 산업 친화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 인사들로 명단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로 인해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는 오전 10시 30분이죠. 미국 시간 10시 30분부터 대면 및 화상으로 동시 진행되며 미 하원 에너지 상공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물 지수인데 US 테크백, 요게 이제 일단 나스닥 지표 중에 제일 좀 중요하죠. 요게 이제 지금 일단 0.6% 정도 상승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5%가 좀 빠졌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어제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 3%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분리자들이랑 인수합병한다 떠가지고 방어는 해줬지만 구글도 좀 빠지고 애플이 또 2%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술주가 빠졌지만 오늘은 상승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려줬던 자리, 여기서 지지받고 올려줬던 자리거든요. 14,200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 12시 반에 좀 대형 이벤트가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도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패권을 미국이 가져간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이랑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자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뭐 작은 봉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뭐 하는데 저점은 높여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고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따가 청문회에서 좀 좋은 얘기 나오면은 빔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빔을 어디까지 올려줘야 되냐, 최소 전고점 이 라인 있죠. 42.7인데 42.7 위로는 한번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한번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상승 나오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가장 비트코인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한번 올려놔놓고 좀 조정 나오다가 26일에 파월 의장 연설에서 FOMC에서 조금 더 비둘기적인 얘기, 요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전 매물대였던 이제 46K까지 한번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그림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6K 요 위로 안착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그 위는 이제 52K, 여기 맞고 떨어졌던 52에 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52를 한 번에 뚫지 못하겠죠. 여기서 좀 조정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세 번 두드리다 보면은 이제 52를 좀 뚫어주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청문회라는 게 요 당시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하니까 그냥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는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테슬라 이 머스크가 한 얘기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50%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에너지 청문회. 그리고 이 가격이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한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자, 요런 트위터들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크립토 커런시. 여기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시간과 같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일단 크립토 시장에서의 시간이 그만큼 좀 빨리 흘러간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 시장은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시장이고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시장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 hour here is 7 years on earth.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maybe something like this 하면서 우주선이 좀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는 이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옆에 좀 이제 이 로켓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일론 머스크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은 아무튼간에 머스크가 이런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머스크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 그리고 작년 10월 말 정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테슬라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향후 테슬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실행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0%에 도달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탄소 배출이 적은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미국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 오클론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와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미국 에너지 기업 탈렌 에너지도 비트코인 채굴 업체 테라알프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작년 분기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는 투자 겸 현금 보유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25억 달러, 2조 9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들고 있죠, 테슬라가. 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에너지 영향 청문회, 그리고 머스크가 올리는 이런 트위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5분봉인데 요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밤에 뭔가 빅롱이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강력한 예감이 듭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살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야, 개미털기 이거 보십시오. 개미털기. 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털어내다가 위아래로 털어내면서 롱숏 다 스퀴징 털어내고 전저까지 깨면서 막 공포 심어주고 하다가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직전 고점 있죠, 여기 42.7 여기를 조금 메꿔주면서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좀만 힘쓰면 여기는 뚫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이평선 부분 보이는 여기 뚫어줬을 때 좀 강하게 터집니다. 이거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으면 좀 강하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얼마나 강하게 올려 쳐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다음 매물대 여기 44K 여기 44K에 걸려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맞고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좀 올려놔주고 이 위에서 좀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청문회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이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도 자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요렇게 현재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지금 58.5%로 좀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얘기했던 예상치 50% 이상은 이미 좀 들어가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마이클 세일러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일단 조금 이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나 알트코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선물 시장 움직임도, 미국 선물 시장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도 좀 양봉 마감을 다 해줬고,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닥이 2.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고, LG 에너시 솔루션이 IPO에 하면서 여기로 돈이 좀 더 빨려 들어갔었는데 불안이 해소되고 증시로 돈이 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도 오늘 7%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5% 반등 나와줬고, 자, 그리고 빗썸도 LG CNS랑 손잡고 NFT 거래소 설립에 나선다, 요런 또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덴트도 오늘 조금 이제 한 4% 정도 좀 상승은 나왔습니다. 비덴트는 계속적으로 좀 빗썸을 거의 인수를 할랑말랑 하면서 초읽기 임박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주식이죠. 자, 그래서 장이 어렵지만 어제 이런 식으로 668원 요때 추천 나갔던 파월했죠. 여기 보십시오. 1차 목표가 690, 2차 725원 잡아드렸죠. 파월했죠. 지금 710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확하게 735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725원 2차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맞고 기가 막히게 지금 좀 조정 들어가고 있지만 파월했전은 아직 조금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 물량은 좀 들고 가고는 있는데 오늘 에너지 청문회나 여러가지 차트적으로도 이거 지금 그동안에 터졌던 거래량이라든지 최근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거 한 번 더 올려 쳐줄 수 있는 위치죠. 자, 그래서 파월했전 또 수익 요렇게 34만원 140만원 파울했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좀 재료가 있고 차트상 저점에서 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뭐 중장기적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최적의 타이밍부터 매도 시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뉴스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니까 제 전화번호 하단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싹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정보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 코인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 이제 빨간불 들어오는 코인들이 많죠. 그래서 파월했죠. 여전히 아직 이제 살아있다. 파월했죠도 지금 이 자리 지지받으면은 오늘 에너지 청문회에서 또 뭔가 이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직전에 이제 매물대 여기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1,000원에. 그리고 여기도 맞고 떨어진 자리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900원에 일단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올라간다 해도 900에서 1,000원 좀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이제 뚫어내면서 가는 그림이 파월했죠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박앤세일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올려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받아서 쓰는 D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체인링크 여기 주봉상으로도 양봉으로 들어 올릴 때 이 들어온 거래량이 이 음봉으로 빠질 때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세력이 이거는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체인링크도 여기서 양봉으로 들어 올릴 때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다 양봉 아래꼬리 양봉에서 터지고 이것도 음봉으로 빠진 거라고 볼 수 없죠. 꼬리로 말아 올렸으니까. 이것도 꼬리 양봉에 터진 거래량이 월등히 많다. 이 거래량이. 그 이후에는 나간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 없이 그냥 빠진 거예요. 비트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을 얘네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체인링크는 저는 충분히 여기 3,4천원 34,000원 이상으로 한번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자리 지금 저점 자리죠. 체인링크는 이제 여기 저점 사실상 뭐 2만원까지 가지도 않겠지만은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제 일단은 4만원대 매물대는 있기 때문에 4만원까지는 한번 쳐주고 또 좀 밀리더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니오 프로토콜도 이제 반등 나올 자리 됐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 나올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미를 그냥 탈탈탈탈 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무빙이 슬슬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금 이슈들이 조금 비트코인 시장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또 오늘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또 이제 빠르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을 나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에 아니요 절대 팔지 않는다. 우리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 방어에 가장 좋은 것은 비트코인이다. 우리 회사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인플레 환경에서 물가 상승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다. 69K에서 40K 이하로 떨어질 때도 나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인플레 상승을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이 마이클 세일러 회사는 지금 거의 비트코인에 올인을 한 상태인데 12만 4,39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평균 매수 가격 46K예요. 지금 가격보다 높습니다. 46K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도 블록체인 전담 그룹을 조직 중이다.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까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 뛰어들고 있죠. 안 뛰어드는 회사가 없죠. 자,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 설립자 그레그 킹도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뭐 나스닥도 10% 정도 빠질
빠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조정이다,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올해 말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식 등 자산의 투자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금융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감독을 위한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플랫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다. 거래 플랫폼이 규제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또 다른 취약점을 가진 채 올해를 보내게 될 것.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운다는 거죠. 투자자 보호 방안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세우고 그 이후에 이게 명확하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현물 ETF 승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펀드도 블룸버그랑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인덱스를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그레이스케일 금융 미래지수, 암호화폐 및 핀테크 관련 기업 주가를 추종한다. 그래서 신흥 디지털 경제의 수익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이 추진하는 현물 ETF 전환 계획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지금 2월 초에 그레이스케일이 추진하는 이 GBTC 현물 ETF 승인을 하냐 마냐가 SEC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반부에 그 결과를 이제 물론 뭐 연기한다든지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승인을 내버릴 뭐 가능성도 좀 있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호재인데 물론 이제 현물 ETF 승인이 그만큼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블룸버그랑 협업하고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밀어붙이고 새로운 인덱스 펀드 출시하고 이 모든 게 현물 ETF를 위해서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 CFO가 암호화폐가 의미 있는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은행들도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면 리플 관련한 이제 소식도 있는데 리플을 변호해주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또 사임을 했다. 소송이 예정대로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면은 변호인에게 잔류를 요청했을 것이라면서 리플 SEC 간의 합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플이 좀 소송에서 이겨줘야 비트코인 시장에도 좀 호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 42K 지지선을 지금 3차례나 확인을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그널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계속 42K를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RSI는 30에 가까운 과매도 상태라는 것이죠. 다만 최근 1일 변동성이 계속 감소하고 추세 방향 결정에 앞서서 강력한 좀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 42K거든요. 지금 42K 부근인데 일단 여기서 41.1까지 내려 찍었다가 계속 42K 부근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한번 가격대를 올려 쳐주는 무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새벽 시간, 밤 시간대 무빙이 나오는 것도 미국 나스닥과 동조화돼서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의 43%가 미국 증시 거래 시간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90일 상관관계, S&P 500이랑 상관관계가 지금 2020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하면은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종 랠리 전 38K까지 한번 떨궜다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과 많이 겹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고 물론 채굴자들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코인베이스에서 들어온 매수세들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의 운전대는 미국이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국 하원 의원에서 열리는 이런 암호화폐 청문회 같은 거에 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다만 상승하기 전에 한번 38K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 랠리 전에 마지막 피날레로 그냥 비트코인 100K 10만 달러까지 쏘기 전에 38,000까지는 한번 갔다 갈 수도 있다. 좀 이런 이제 분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들도 470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최근 이 비트 하락세에 좀 성적이 좀 씁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계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밀어넣어봤던 이제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것도
3월 16일까지 좀 미뤄졌죠. 하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릭 에델만, 이제 에델만 파이낸셜 창업자는 올해 또는 내년에 SEC가 해당 펀드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ETF가 없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쉬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ETF 상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250만 원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다.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 형성 방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코인 투자나 뭐 주식 투자나 차등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친환경 에너지 청문회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코인은 이제 파워레저죠. 파워레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레저가 좀 있고, 야, 요게 보시면은 지금 탄소 배출량 친화적인 코인들 헤데라, 알고랜드, 테조스입니다. 보시면 헤데라가 제일 이제 탄소 배출이 적다. 그 다음에 알고랜드, 테조스, 폴카닷, 카르다노, 이더리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데라도 일단 지금 일봉상으로 보나 뭐 주봉상으로 보나 일단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다 마찬가지만 비트코인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혼자 아마 시원하게 치고 가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코스모스, 체인링크, 파워레저 뭐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테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코인을 지향을 하는데, 테조스도 살살살살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뭐 당연히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에너지 이슈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지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칩은 주로 그래픽카드인데, 이 비트 채굴이 활성화되면서 그래픽카드는 상습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빚어왔다. 근데 인텔이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칩을 출시하면은 공급난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개발한 반도체는 훨씬 적은 전력으로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쓴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텔까지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인데 다음 반감기까지 지금 719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2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이 2024년에 또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그때까지는 한 블록당 6개 채굴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3개, 그 다음에 한 1.5개, 0.78개, 0.3개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 채굴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사실상 2040년 이후에는 뭐 0.19개, 0.009개 거의 채굴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140년 되면 이제 채굴이 끝난다. 근데 이건 훨씬 더 앞당겨질 거거든요. 채굴 속도라든지. 채굴 기업들이 계속 채굴을 이제 계속 해버리니까 이게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당겨지고 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2040년 이후로는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야말로 대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이게 지금 1캐럿에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몇 개 없기 때문이거든요. 희소성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안 판다는 겁니다. 안 팔고 들고 있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밑으로는 하방으로는 거의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채굴자들도 안 파니까. 채굴자들도 지금 고래들, 장기 홀더들 보면은 비트코인을 안 팔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라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굴자들도 안 팔고, 마이클 세일러도 안 팔고, 이런 대규모 고래들도 다 안 팔고, 그 사람들이 파는 시점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그때 가서도 많이 팔지도 않겠죠. 왜냐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져봤자 38K일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겁 한번 줘봤자 직전 39.6 살짝 깨는 정도?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려치고 조정 조금 주고 다시 이렇게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력의 원동력은 첫 번째, 얼마나 비트코인이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느냐. 50% 이상 비율이 되면은 테슬라에서도 재결제를 허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라는 초대박 재료가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3번 미국이 다 운전대를 가져갔고 4번 기관이나 펀드 투자자들도 계속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5번 NFT와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올인, 페이스북 회사 이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올인, 삼성전자도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스토어를 오픈했고 거기다가 지금 오미크론 지금 한국에서도 비상사태가 터졌죠. 지금 신규 확진자 한국에 지금 6,000명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지금 델타 변이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 안에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들이 바로 코인들, 가상 공간에서 쓰기 때문에 가상 화폐가라는 명칭이 되듯이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쪼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대형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이제 비트코인 무빙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짜로 시원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거의 끝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파월 의장의 또 발표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 보시면은 뭐 보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좀 반등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고 체인링크도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뭐 1인치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오려고 하고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차트도 조금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다 와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 차트나 뭐 알트코인 차트나 물론 뭐 똑같이 움직이겠지만 알트코인들이 낙폭이 더 크거든요. 비트가 5%만 빠져도 요즘에 알트코인들 막 10%씩 빠지는데 그거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비트 5% 올라가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막 20-30% 쏘는 코인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희소성, 반감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수단, 그리고 앞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테슬라 비트코인 재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기 들어온 이상 반드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털리면 안 되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시 반에 열리는 청문회를 좀 실시간으로 좀 체킹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드릴 거고 이런 확실한 정보들 또 이런 수익 가져가시려면은 성함 많이 남겨주시고 정보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야말로 좀 비트코인 강력한 메로나빔을 기원하면서 저는 다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